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집 가족 사진입니다. 활짝 웃고 있는 저 꼬맹이가 바로 전데요. 직권보다 훨씬 낫죠. 저는 4남매 중 막내입니다. 위로 형과 누나 2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형제가 참 많다 싶지만 친구들 중엔 그나마 제가 없는 축에 속했습니다. 당시엔 한 집에 형제들이 적어도 7씩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포스터들 생각나십니까? 딸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넘쳐나다 보니 1960년대 정부는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불임 시술을 한 가족에겐 아파트 추천권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죠. 정부가 주도한 가족계획 정책은 198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당시 TV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한웅입니다. 인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심각하지요. 가족계획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전 하나입니다. 이해 하나인데 더 바라지 않고 잘 키울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는 인구 폭발. 이젠 둘도 많으니 하나만 낳자고 합니다. 한 명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고요. 그로부터 불과 30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는 외롭다고 합니다. 셋을 낳으라고 하는데요. 튼튼한 우리 집 기둥은 든든한 아이 셋입니다. 빛나는 셋째, 응답하라 1960. 60년대만큼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하는 포스터도 등장했습니다. 요즘엔 아이 셋을 낳으면 애국자라고 하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말까지 나온 걸까요?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가 유년 시절을 보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친구들 만날 생각에 늘 1등으로 등교하곤 했죠. 여기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입니다. 77년 2월 달에 졸업을 했으니까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나이를 먹는 동안 이 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 같고요. 40년 만에 찾은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을 따라 운동장 한켠에 위치한 급식실을 찾았습니다. 마침 이곳은 새내기를 맞을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학부모와 전교생이 총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급식실 하나 채우지 못했는데요. 올해 이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단 39명, 두 학급이 전부입니다. 신산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 또 부모님 모두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알겠습니까? 좀 적고 반이 적다 보니까 좀 예전보다는 아담한 느낌도 있지만 조금 다양한 친구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저희가 6학년 때 나올 때는 14반이었죠. 또 50명씩 끊었으니까 아마 780 몇 명, 그 780대 기억해요. 전 총원은 그때.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학교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적은 신입생 숫자. 이것이 바로 저출산의 현주소였습니다. 제가 다닐 때보다 교실도 커지고 시설도 좋아졌지만 그것을 누릴 아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71년도에 신산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전교생이 2,000명 가까이 되는 큰 규모를 자랑하던 학교였습니다. 운동회를 하는 날이면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집집마다 2~3명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이죠.
한 반에 평균 60명이 넘던 시절 교실은 콩나물 시루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넘쳐나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40년) 만에 펼쳐본 낡은 졸업 앨범 속엔 개구장이로 소문났던 저와 친구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 선생님이 혼자 관리하기엔 힘이 붙였을 겁니다. 그 예전에 정문이 있었던 거기 그 스탠드에 모여서 다 찍었던 사진인데 네, 제가 세어보니까 88명 정도 되더라고요. 88년 1학년 한 반이 네, 한 반에 88명이고 한 학년에 320명. 320명. 네. 지금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우리가 한 230명 정도 됩니다. 제가 1학년이던 1971년 당시에는 1학년 학생 수만 약 300명이 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전교생을 모두 합해도 230명에 불과합니다. 통계를 보면 그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1980년 550만 명이던 초등학생 수가 36년 만에 274만으로 50% 이상 줄었습니다. 취약할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농촌 학교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근에 이제 도마산 초등학교, 용미 초등학교, 여터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입학 아이들이 입학생이 줄어드는 추세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이들이 많아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을 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서려 있는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한 곳은 올해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무려 93곳에 달합니다.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교된 초등학교는 500개나 됩니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줄줄이 폐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건 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평균 3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은 1.68명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프랑스는 157년 걸렸고요.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맞은 영국은 100년, 또 고령화가 빠르다고 알려진 일본도 3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는데 한국은 인간탄환 우사인 볼트처럼 초고령 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회학자인 저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그 답에 대한 실마리를 제 일상의 사소한 변화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졸업한 제자들이 학교를 찾아오곤 합니다. 교수님, 저 결혼해요 하고요. 근데 최근 몇 년간은 청첩장을 들고 오는 녀석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혹시 결혼 빙하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을 하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지난해 부부의 연을 맺은 커플은 28만 쌍입니다. 혼인 건수가 3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96년 정점을 찍은 후로 결혼하는 커플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결혼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고시촌.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최선규 씨. 그의 손엔 한 끼 식사가 들려있다. 저녁 식사는 4,000원짜리 도시락이다. 평소에 비하면 호사스러운 식사다. 이거는 4,000원짜리고요. 네, 근처에 이제 고시 식당들이 많아서 2,500원, 3,000원짜리 밥들도 있고요. 이제 제육덮밥이라 좀 비싸서 4,000원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단촐한 방. 서울의 살인적인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 친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선규 씨는 6개월 전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일을 시작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이지만 월급은 많지 않다. 제일 적었던 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130, 그러니까 이제 수령액으로 세후로 130 정도를 받았고요. 많이 받게 되면 이제 많이 받는 때가 저희가 설하고 추석 있을 때인데 그럴 때는 이제 보너스 합쳐서 한 220 정도. 월세와 공과금, 학자금 대출까지 갚기엔 빠듯하다. 모은 돈이 없다 보니 4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있지만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한다. 뭐 저나 저 여자친구나 사실 이제 버는 돈 자체가 많진 않아요. 꿈이나 저축이나 이런 건 전혀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결혼을 하려면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집 문제인데 뭐 부모님 댁에 얹혀 살지 않는 한 그래도 뭐 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 정도 수준에 예를 들면 500에 40 정도 되는 거라도 얻어서 살려고 해도 사실 이제 막막한 현실인 거죠. 2017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해보면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미루고 있다? 아니면 사실상 결혼을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연애랑 별개의 문제로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네, 저는 연애를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항상 최저임금 때문에 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뭐 연애나 결혼이나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야 하는 옆을 바라보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실례가 아니면 어느 정도? 세금 다 떼고 세금 다 떼면 한 120 정도 되죠. 파견직으로 다니고 있고요. 지금 아직 1년 안 되고 재계약 하려면 몇 달 남았는데 결혼 날짜가 잡혔는데 회사에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재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애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올해가 10년 차인데 그때가 너무 박봉이라 아직까지 사실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안 되는 거고 결혼 자체도 사실적으로 미룬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1년, 2년, 3년, 4년 어느 정도 지나면 포기 단계까지 오거든요. 사실적으로. 지금 한 10년 정도 되니까 여자친구는 이제 포기한 상태처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은 평균 2년. 취업을 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엄청난 임금 격차로 청년들에게 결혼은 사치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출산은 어떤 의미일까?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동으로 자라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아이를 5을 낳아서 키우겠다가 이제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비용 문제도 그렇고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나도 빨리 애기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답이 없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고 뭐 비정규직한테 누가 육아휴직을 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서 저처럼 되게 팍팍한 비정규직, 그러니까 내일을 앞으로 내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너무나 저는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결혼이나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최근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죄송한데요. 저 오늘 처음 면접이라 그런데 넥타이를 못 매서 그런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는 방법이라 틀려가지고. 네, 그냥 매듭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네네. 아. 요즘에 취직들 하기 힘들어서 사실 잘해요. 가서. 자. 됐네. 아, 네. 자, 파이팅하고 아, 네. 잘해요.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첫 면접을 보러 간다며 넥타이를 매달라고 부탁하자 사람들은 주저없이 도와줍니다. 응원의 말도 잊지 않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같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현실은 더 암담합니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청년 고용률 그래프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0명 중 5명은 직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10%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어렵사리 취업을 한다 해도 32%가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내 하청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 고용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훨씬 늘어나 5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소득 격차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현대 기아 자동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이 정규직 평균 연봉은 약 1억 원이 대표해 2차 협력사 사내 하청 직원의 연봉은 2,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무려 5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청년들은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장 일상적인 삶의 과정마다 엄청난 고뇌와 결단이 필요해져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포기했고 누군가는 포기당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가 없고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면 결혼과 출산은 당연히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맞았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듣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을 보니까 왜 이들이 최근 들어서 비혼족이 늘고 있는 이유를 좀 실감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혹은 애 키우는 기쁨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행복이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은 비현실적인 조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런 저출산 트렌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저성장 시대 저출산은 전 세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990년대 저출산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내놓은 대책은 낳아라,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겠다였습니다. 양육비를 지원해 경제적 여력이 없어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한 겁니다. 스웨덴은 모든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요. 영국에서는 부모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인도에서도 여성들의 출산 휴가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습니다. 조금 황당한 대책을 발표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생식의 날 포스터입니다.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지만 생식 능력에는 나이가 있다. 어릴 때 아이를 낳으란 겁니다. 얼마나 속이 탔으면 이런 캠페인까지 벌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고는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도 저출산 문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자 중국 정부는 35년간 엄격하게 추진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한 자녀 정책 폐지 후 중국은 어떻게 변했을까?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복합 쇼핑몰. 올해 36살인 리순란 씨는 아들과 함께 놀이시설을 찾았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리 씨 부부는 맞벌이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버는 중산층이다. 하지만 이들은 둘째 아이를 원치 않는다.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一个孩子一年大概得7、8万吧，我觉得，因为要学钢琴课，一节钢琴课40分钟150块钱。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된 지 1년. 중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출산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나날이 치솟는 육아와 교육 비용이 새로운 산화 제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不想生二胎的挺多的，对对对。但是好多都是那种我周围有的都单独都是那个双独，然后他们要养4个老人再养孩子，他们没有那个经济能力了。 14억 인구 대국 중국이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심각한 인구 위기가 닥쳤다고 말한다. 我们到2020年，差不多呢，每4个中国人就差不多就有1个。从2000年到2020年，我们这个老龄化速度是非常快的。我们到2030年，假如我们的生育率水平得不到回升，我们差不多呢，35%左右的中国人是60岁以上的这个老年人。 베이징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한 개미촌. 일명 취업 모텔로 불리는 이곳엔 방마다 10여 개의 침대가 놓여 있다. 주로 일자리를 찾아 베이징에 온 지방 출신 대졸 청년들이 모여 살고 있다. 베이징의 살인적인 집값과 물가 탓에 이곳이 아니면 구직 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大概1年吧，1年，是老家的一个大学。是什么大学呢？聊城大学。现在暂时没工作，还在找呢。 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이 진행된다는 인재 시장을 찾았다. 이곳은 언제나 직업을 찾으려는 청년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지난해 중국의 대학 졸업자는 1,200만 명이 넘는다. 취업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의 청년 실업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중국 청년들에게 결혼은 후순위가 됐고 이는 만혼으로 이어졌다. 北京、上海很多这个女孩子结婚，差不多27岁、28岁，那么她再生，她基本要30岁，所以初婚年龄啊，会影响到这个我们生育率下降很重要的一个方面。 중국 당국도 저출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리커창 총리는 신규 취업자 수를 1,10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6.5左右的增速，稳增长，根本。因为就业对一个13亿人口的大国来说是最大的民生。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1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돈을 벌고 쓸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내수 위축, 생산 감소,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한 자녀 정책 폐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죠. 최근에 대학생들을 보면 졸업을 늦추면서까지 취업 준비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들이 그 저출산의 원인의 또 다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즘은 바로 1년 만에 취업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몇 년씩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통계에 따르면 대학교 졸업자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평균 기간이 2년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결혼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또 몇 년간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 1920년대 평균 초혼 연령은 20세 미만이었습니다. 남녀 모두요. 그런데 2015년 남녀 모두 평균 초혼 연령이 30세를 넘겼습니다. 30세를 넘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첫 아이를 평균 31살에 낳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첫 아이를 늦게 낳는 나라에 속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출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일본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3월이면 일본의 취업 시즌이 시작된다. 지방에서 열린 한 취업 박람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해 약 44개의 업체가 참가했다. 이곳을 찾은 취업 준비생만 하루에 400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취업 빙하기지만 일본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지난해 대졸자의 취업률은 97.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린 기업들은 홍보에 열을 올린다. 電気流れるもんで必ず使われるよね。オスとメスがあってさ、ガッチャンってこうつなげるような。 저출산의 여파로 젊은 인력이 크게 부족해진 탓에 청년 구직자들은 쇼핑하듯이 기업을 선택한다. 自分なりにはやはり一つの業種に絞らず幅広くその業界とか考えるためになるべく多くの企業さんを回ら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自分がいいなって思う企業であれば大企業中小企業関係なく、はい、そのいいなっていうところはどの辺ですかね。自分のやりたいことができるとか、その雰囲気がいいとか。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인력 채용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신입사원의 높은 월급을 내세우는 한 중소기업. 今皆さんいろんな企業が苦労し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も、その中で少しでも、魅力を感じていただけるものがあればということで、私たちのちょっと魅力の一つでもあります初任給が高いよというところを提示していこう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貼ってあります。 업무 경험이 없어도 괜찮다. 문과와 이과 상관없다. 중소기업들은 이처럼 회사의 강점을 내세우며 청년 구직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男女関係なく優秀であれば取りたいっていうのは基本的にあるんですけど、ぜひ女性も積極的には活用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状況としては学生さん有利な売り手市場が続いていますので、学生とすれば大手企業様に興味を結構持ち合わせながら今活動をされているのが目立ちます。 박람회에 참가한 한 중소기업을 찾아가 봤다. 커넥터 자동화 장비를 설계 제작하는 산쇼 MEC. 사원수 285명, 연간 매출 1,030억 원에 달하는 탄탄한 회사다. 신입사원 임금은 모든 수당을 합해 300만 원이 넘는다. 청년 구직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급여를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 결과다. 多分大きな企業に比べたら良くないこと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富山県にある会社としてはもう十分な会社だと思いますし、女の人が少ない業界ではあるんですけど、すごい皆さん優しく接してくれますし、女性の先輩方もたくさんおられるので、相談しやすくてとてもいいなと思います。 일본의 대기업과 중기업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인건비를 높여 젊은 인력을 구해야만 회사의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大手さんが大体大卒で初任給20万から21万で、それより下回るということは、それより特に中小企業ですから優秀な人材が取れ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
会社の技術力を維持するというのは非常に難しくなると思うんです。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구인난은 그만큼 청년이 귀하다는 증거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한계에 달았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구인난이 계속되다 보면 일자리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인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몰리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업무가 고된 생산 현장엔 아무도 가지 않겠죠. 2016년 일본에서 인력난으로 도산한 기업이 30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임금 인상을 추진하다 문을 닫은 기업도 24개나 됩니다.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되다 보면 일본 경제는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출산이란 고질병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베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혁 장관직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혁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였습니다. 정규직이 60%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최저임금도 약 8,2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법으로 금지했던 부업과 겸업을 허용했고요.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칼퇴근을 장려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는 좋은 직장이 늘어나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꼽혔던 독일은 아이 없는 국가라는 별명으로 불렸었는데요. 최근 독일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부쩍 커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근무 시간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나눴기 때문이라는데요. 경제 성장과 출산율 상승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뮌헨에 위치한 델로. 1961년 설립된 이 회사는 자동차 유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특수 접착제를 개발하고 생산한다. 특히 카드칩에 사용되는 산업 접착제가 주요 생산 품목이다. 전 세계 시장의 80%를 델로가 점유하고 있다. 델로의 직원은 600여 명, 연간 매출액은 9천만 유로, 우리 돈 1,100억 원에 달하는 우량 기업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델로는 수차례 고비를 겪었다. 그때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Ja, wir hatten die beiden letzten Krisen um die Jahrtausendwende 2001 und die Krise um die 2009 genauso wie alle anderen Marktteilnehmer gehabt. Und in solchen Krisenzeiten haben wir dann Mitarbeiter durchaus auch in Minusstunden. Das heißt, sie haben etwas weniger gearbeitet, als normalerweise das Soll wäre. 근로 시간을 줄이자는 회사의 파격적인 제안에 근로자들도 동의했다. 임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로 한 것이다. Es gibt ja bei uns im Gehaltsmodell auch flexible Bestandteile und ich denke, da spreche ich auch für die meisten Mitarbeiter, dass sie sagen würden, damit wir danach wieder stark aus der Krise rauskommen, kann man auch durchaus mal auf was verzichten. Wie das dann konkret ausschaut. 근로 시간의 단축 효과는 컸다. 위기 당시 2,300만 유로였던 델로의 매출액은 2016년 9천만 유로를 넘겼다. 무려 4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선택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Als wir vor 10 Jahren in diesen Standort hier gezogen sind, waren wir ca. 200 Mitarbeiter. Inzwischen, wie gesagt, ca. 600, ganz knapp. Das heißt eine Verdreifachung unseres Mitarbeiterstammes innerhalb der letzten 10 Jahre. 델로뿐만 아니라 독일의 많은 회사들이 경제적 위기 때마다 노사 대타협을 이뤄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눴다. 노조는 임금을 삭감했고 기업은 신규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수했다.
Deswegen war das Argument der Gewerkschaften und der IG Metall für eine Arbeitszeitverkürzung eine Umverteilung der Arbeit. Das heißt, man hat gesagt, wenn wir die Arbeitszeit für diejenigen, die Arbeit haben, verkürzen, schaffen wir damit neue Arbeitsplätze für die, die keine Arbeit haben. 198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이 치솟자 독일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눴고 지난해에는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덕분에 독일의 근로자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됐다. 저는 90년대 초반 독일에서 8년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는 폭스바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폭스바겐의 경영 악화 소식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겠다는 뉴스까지 연일 보도됐는데요. 몇 개월 뒤 폭스바겐은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근무 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데 노사가 합의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노동 시간을 36시간에서 28.8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소득이 최고 16%가량 줄었지만 3만 명의 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극복한 후 폭스바겐은 5천 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의 일자리 나누기는 청년 실업률을 줄이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마련되면서 독일의 출산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독일의 출산율은 최근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39명에서 2015년 1.5명으로 상승했습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1.5명의 벽을 넘은 겁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독일이 참 큰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저출산 문제가 일자리만으로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며 일을 하는 워킹맘인데 출산도 힘들지만 육아는 더 힘이 들고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최소 한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직장이 정말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는 말입니다. 적정한 임금과 고용 안정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야 좋은 직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거죠.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 배경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고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요. 일한 만큼 돈을 받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요?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그림입니다. 야근이 로또라면 난 이미 억만장자. 내 퇴근 내놔라며 울부짖는 직장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얼마나 야근을 많이 하면 프로 야근너라는 신조어까지 생겼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일하는지 궁금하시죠? 한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 2124시간입니다.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 무려 753시간이나 더 길게 일합니다. 주당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 직장인이 독일보다 1년에 4개월 이상 더 일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 없이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것, 과연 한국 노동시장에서도 적용 가능할까요? 인천의 한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종합목재업체 선창산업. 근로자 수가 540명인 중견기업이다. 얼마 전 70여 명의 직원을 새롭게 채용했다. 이전까지의 신규 채용은 1년에 서너 명 수준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선창산업은 근무 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12시간 2교대 체제를 8시간 3교대로 바꾼 것이다. 3교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나고 집에서도 집사람이랑 이제 대화할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생활도 좀 충실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많이 만족하죠. 작년까지 근로자들은 연장 근로를 포함해 주당 66시간 일했다. 하루에 평균 13시간을 넘게 일한 것이다. 12시간을 하고 집에 출퇴근을 하고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그럼 자기 생활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삶의 질, 또 근무의 질, 일자리 창출, 정부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서 같이 발을 같이 해나간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반길 수만은 없었다. 생산직의 특성상 추가 수당이 연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85%까지 주장을 했었고요. 노조는 그 원안을 사실은 고수를 했었고요. 얘들은 조합원들의 그런 요구가 워낙 빗발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엔 접점을 찾은 것이죠. 네. 접점 찾은 건 몇 퍼센트로 찾으시나요? 저희가 95%에 찾았습니다. 노사 합의 끝에 회사는 기본급여를 올려서 기존에 받던 월급의 95%를 보장했다. 자재 생산팀에서 12년간 일해온 임창면 씨. 그는 처음엔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했다. 당연히 이제 집사람은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시행하기 전에 얼마나 주냐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뭐 한 3, 4년 안에 이제 뭐 회사가 그 노조 측과 협의를 잘하면 복원이 되니까 좀 기다려 달라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 후 삶의 질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오후 3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임창면 씨. 퇴근이 이르다 보니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과의 대화도 많아졌다. 아내 혼자 감당했던 육아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에 빨리 오시고 좀 좋아진 거 있어요? 네. 밥을 많이 같이 먹어요. 그리고 같이 다 놀아요. 뭐 하고 놀아요? 축구나 술래잡기. 이반은 금융. 그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고 한다. 임금 하락을 걱정했던 아내도 변화된 가족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 애들하고 많이 놀아주고요. 또 같이 이제 영화도 한 편 보고 시장도 보러 다니고 그래. 그 전에 그럼 2교대 할 때는 좀 그런 게 쉽지 않았어요? 많이 피곤해하니까 좀 쉬게 많이 이렇게 제가 애들 데리고 많이 나갔었죠. 선창산업의 근로자들 역시 시행 초기엔 줄어든 임금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월급이 조금 줄어든 대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족과의 시간을 얻었다고 만족해합니다. 이렇듯 장점이 많지만 대다수의 기업에선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적은 인원으로 최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근로자는 급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과 근로자는 서로 양보하고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2017년 현실로 다가온 저출산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는 데 100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200개나 되는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쓴 지도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20년 후 대한민국은
노인 공화국이 됩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전략과 사회적 합의입니다. 저출산 해결의 뼈대가 되는 것은 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불안정한 일자리를 없애고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